원시 공산제 고대 문해제 자 이제 다음 시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호족에 이제 고려를 세웠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호족들이 바로 문벌화되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문벌화되었던 이 내용들을 한번 좀 살펴볼 텐데 자 먼저 유학입니다. 자 유학 쪽 여전히 홍구학이고요. 고려 초기에는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성종의 국자감 그리고 향교 이건 국가가 세운 기관들입니다. 전부 다 국가 주도의 교육 기관들이 운영이 되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문벌 시대 되면요 이제 공립이 별로 인기가 없어. 예, 어디가 인기 있냐면 사립이 인기 있는 거야. 그죠? 지금도 공립 갈래 사립 갈래 그러면 꽤 많은 사람들이 사립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많이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는 더 심했어. 이 당시에는 무조건 사립이야. 예. 그래서 굉장히 사립을 선호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립학교 중에서 사학 중에서 12도, 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리도자 12개의 그 무리들이 12개 그룹이라고 보시면 돼요. 12개 학교야. 사립학교 12개가 아주 유명합니다. 여러분들 고려시대 때 교육열이 여러분 장난이 아니었어요. 예, 거의 뭐 예전 드라마 그 스카이캐슬 예, 고려판 스카이캐슬도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그 엄마의 치맛바람이 아니라 이때는 이제 아빠의 도포바람, 도포자락. 왜냐면 교육을 아빠들이 시켰거든요. 예, 여성들은 이제 가정 내에 있었기 때문에 남자 아이들의 그 교육은 아빠들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빠들이 직접 학원도 알아보고 학원 있었어요. 네, 일타 강사 선생님이 누군지도 알아보고 진짜 있었습니다. 일타 강사. 그리고 개인 과외도 알아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네, 기숙 학원도 알아보고 다 있었어요. 그 당시 기숙 학원은 사찰, 절이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다 있었어요. 예, 그래서 12개의 어떤 사립학교가 유명했는데 그 중에 제일 유명한 학교, 그 학교가 바로 최충의 구제학당이 있었습니다. 최충의 구제학당. 네, 최충의 구제학당. 뭐 해동 공자로도 불렸던 그런 최충인데요. 이 12개 학교 중에서 제일 유명한 학교예요. 네, 여기에 들어가려고 뭐 여기 학교를 이제 문헌공도라고 합니다. 문헌공 최충, 문헌공 최충의 도 무리도자라는 이야기죠. 최충을 중심으로 모인 이들 아주 뭐 결속력이 대단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학 시도를 가는 이유는 뭐냐면 그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져요. 왜냐면 과거 시험을 봐야 되는데 광종이 이제 과거 시험에 시작을 해가지고 이 과거제 인기 아주 폭발적인데 여기 들어가야 이제 승진을 하니까 맞춤형 교육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이 사학 12도 같은 경우에는요 모의고사를 자주 봐줘요. 모의고사 그리고 선배들 합격한 선배들이 와가지고 상담도 해주고 이런 게 굉장히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맞춤형 교육에 능했던 사학 12도가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게 뜯어보면 너무 똑같아 지금하고 너무 똑같아. 이 당시 그 사립, 그러니까 이 당시 그 사교육을 기록상 정말 많이 활용했던 인물이 누구였냐면 이제 우리 나중에 배울 거예요. 바로 이제 무신정권 때 이제 많이 활약을 했던 동국 이상국집의 이규보. 예, 이규보가 이 사교육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과거 시험 합격하려고 여기 문헌공도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이 학교를 들어가기 위한 또 이 과외 시험을 과외가 있었거든요. 지금하고 똑같아요. 예, 지금도 왜 학원을 들어가기 위해서 과외를 다시 받아야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진짜. 학원에서 숙제를 해줬는데 숙제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외를 붙이는 거예요. 네, 어이가 없어가지고. 네, 아니 학원 숙제를 하려고 과외를 붙인다고? 뭐 하자는 건지 내가 진짜. 야, 근데 이 당시도 그런 게 있었어요. 네, 여기에 들어가려고 네, 과외와 학원과 뭐 이런 게 엄청 붙었죠. 자 이렇게 이제 사학이 너무 유행을 하다 보니. 국가에서도 이제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다. 공교육 붕괴 이래도 되는가? 뭐 이런 거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교육진흥책 국가가 주도하는 관학 진흥책이 나옵니다. 뭐가 나왔나 봤더니 양현고
양성하는 거예요. 네, 현명한 사람들을 양성하는 창고라는 거죠. 양현고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장학금 주는 곳이에요. 장학금. 이 장학금을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장학금만 주면 안 되잖아요. 돈만 준다고 해서 공부 안 하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맞춤형 교육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관악에서도 전문 7제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강의를 깔아주는 거야. 예, 깔아주고 이거 들어라. 이거 들으면 너희들은 합격의 길을 열릴 것이다. 뭐 이렇게 관악 진흥책을 펼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네, 요게 이제 당시 문벌 시대 때 잘 아주 그냥 과거 시험에 아주 흥행했을 때의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그렇죠? 재밌죠, 여러분들? 네, 그때나 지금이 똑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역사 볼게요. 역사는요, 이제 여러분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 역사상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책 삼국사기가 이때 이제 문벌 시대 때 등장을 합니다. 이거 뭐 앞에 설명드렸으니까 제가 쭉 읽어갈게요. 김부시, 신라의 승이 있다 그랬죠. 삼국지에서 이제 신라 파트가 굉장히 역사가 많아요. 아무래도 승자니까 그렇겠죠. 현존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서다라는 거. 앞에 설명했지만 고려실록이라든지 구삼국사 이런 것들은 현존하지는 않기 때문에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역사서로서는 지금 현재 삼국사기가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삼국사기가 어떤 형태로 쓰여졌냐면 기전체 형식이에요. 기전체 형식. 자, 이 기전체 형식이 뭐냐? 이거 뭐냐면 구성이 본기, 세가, 지, 표, 열전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됩니다. 본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중국적 사설을 본다면 황제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건 우리는 그 당시 황제 중국이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그 왕들의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기가 있고 그다음에 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는 뭐냐면 어떤 그 정책들, 제도들 이런 것들을 써놓는 거예요. 표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연대, 몇 년도에 뭐가 있어, 뭐가 이거. 그다음에 열전은 뭐냐면 그 왕과 함께 했던 신하들 있잖아요. 그 신하들의 이야기들이에요. 사실은 이제 제일 재밌는 게 열전이 제일 재밌지. 요거 읽으면 재밌지, 열전. 그러니까 사마천의 사기의 형식을 지금 따온 겁니다. 왜 사마천의 사기면 사기 열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삼국 열전이 있는 것이죠. 굉장히 방대한 역사를 기술할 때 써요. 왜냐면 보세요. 왕의 이야기가 여기 들어가죠. 그죠? 여기 예를 들면 전시관 시행했어. 경종이 시정 전시관을 실시했대. 그러면 여기도 전시관 이야기가 들어가는 거야. 그럼 경종 이야기가 또 들어간다고요. 네, 몇 년도에 경종이 전시관에 또 들어간다고요. 열전, 이 전시관 시행할 때 어느 신하한테 시켰는데 그 신하가 쪼르르 했다는 얘기 들어갈까? 그럼 여기도 역시 경종이 또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가 아주 다양한 방면에서 방대하게 쓰여질 수 있는 게 바로 이 기전체 형식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주로 기전체는 국가 주도의 사업, 물론 이제 김부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도는 했겠지만 이건 주로 국가 주도의 사업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또 불교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문벌 시대 때 어떤 불교가 있었을까요? 고려 중기의 불교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고려 그 승려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통일신라 승려 우리 기억했죠? 원효, 의상, 해초 기억했습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고려의 승려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고려 중기에는 의천이라는 인물이 있고요. 고려 말기에는, 고려 후기에는 진울이라는 승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승려를 꼭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 놓으셔야 되겠다라는 거. 자, 먼저 의천입니다. 대각국사 의천은요, 왕자 출신이에요. 고려는 여러분들 불교의 나라예요, 불교의 나라.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왕실에서부터 불교를 굉장히 중시 여기는 모습이 이런 데서 다시 한번 증명되고 있잖아요. 왕자가 승려가 된다고.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 파워로, 나 왕자야. 그래서 당시 문제점이 뭐였냐면 교종과 선종이 있잖아요. 그 교종과 선종이 나뉘어져 있는 걸 하나로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 힘을 파워, 나 왕자라니까 모여, 합체,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의천이. 의천이 출발시켰던 게 바로 천태종이라는 겁니다. 국청사라는 절에서 시작했던 천태종이라는 거. 근데 저 부처님 오신 날 이렇게 연등행사 보면요, 제일 눈에 많이 띄었던 그 종파가 조계종이 눈에 많이 띄었고, 그다음에 천태종도 많이 띄었거든요.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근데
놀라운 게 그 천태종과 조계종이 다 고려시대 때 이때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불교는 곧 우리 그 문화의 정수, 불교를 빼고 우리 문화를 설명한다. 이건 불가능해요. 반만 년의 역사에서 불교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워낙 큽니다. 그래서 천태종이 이제 이때 만들어졌다. 그래서 아까 교선 통합을 지향했다라고 했는데 어떤 거 볼 수 있냐면 여기 그 교리가 교관 겸수라는 게 있어요. 교는 교종을 얘기하는 거고 직관, 문득 깨달음, 선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겸해서 수양해야 된다.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종과 선종을 같이 해라. 그런데 다만 무엇 우선? 교종 우선이에요. 이게 앞글자이잖아. 교종 중심의 선종 통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교장이라고 하는 걸 편찬을 합니다. 교장. 여러 교리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어떤 그런 어마어마한 방대한 분량인데요. 이런 것들을 지금 이 의천이 편찬하고 있더라. 왕자 출신이라서 합니다. 네. 종파도 통합시키고 막 경전 같은 것도 만들고 그러죠. 그다음에 화폐 유통을 또 주장하는 그런 모습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화폐 유통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고려시대는요. 조선 정기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조선시대 후기가 되어서야 화폐가 유통이 된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 대표적인 화폐가 바로 상평통보다라고 말씀드렸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의천, 문벌시대 의천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고려 초기에는 균여가 있었습니다. 광종 때 균여가 있었고요. 네, 의천. 자, 그리고 이 풍수지리설. 이때 이 풍수지리설을 이양한 하나의 사건이 있었죠. 그게 바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금국정벌을 주장했죠. 김부식에 의해서 진압은 되지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겠네요. 좋습니다.